자,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. 남편의 열등감 버튼을 누르지 마라. 누르지 마라.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. 자극하지 마라 이거. 이게 참 민감한 주제입니다. 남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이야기가 이 열등감 주제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. 그게 바로 뭐냐? 옆에 비교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. 근데 남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열등감의 핵심은 내가 내 자신과 또 다른 대상을 놓고 경쟁하게끔 하는 건데 보통 이런 열등감은 나보다 우월하거나 혹은 나보다 괜찮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지 나보다 낫다 혹은 나보다 뭐 조금 더 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지는 않거든요.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겐 가장 힘든 사람인 거예요. 근데 봤더니 내 위에 형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이분이 나보다 잘 살아. 거기다가 잘 사는 것도 좋은데요. 운이 좋아요. 노력하는 것보다 운 좋은 건 정말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가 유독 운까지 좋죠. 거기다가 서비스가 또 너무 좋아요.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대 가족에게 서비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맞아요. 봤더니 막 쫙, 뭐 쫙, 하면 해외여행. 심지어는 처제네 집까지 뭘 사주겠다는 거예요. 아유. 이거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이런 과시와 이런 덩치와 이런 권력과 이런 돈과 이런 힘에서 동등하면 모르겠지만 밀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한쪽 벽면 막히고 또 다른 벽면이 막히면 이 끝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부르는데 내가 인생의 모서리에 맞닥뜨린다 생각이 들면 말하지 못하는 안쪽에 품는 아주 힘든 감정들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 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오로지 한 명. 남편뿐입니다. 근데 이 남편 둘째 사회도 공무원이라면서요. 네. 안정적이고 꽤 괜찮은데 그럼요. 워낙에 이 사업하는 그분이 스케일이 잘 커. 나가니까 네. 이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그런가 봐요. 그렇죠. 재력에서 약간 위축되는 게 네. 있는 건데.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냥 쿨하게 축하한다. 너무 잘 됐다.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남편 너무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. 이러면서 자꾸만 뭐라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꾸 남편들한테 그러잖아요. 밴댕이 소갈딱지 아, 뭐 맞아.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님 댁 가기 싫다. 가지 말자. 다른 시간에 가자.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 얘기는 뭐냐? 내 스스로도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. 또 한 가지는 이 남편이 사실 뭐 뚱하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말하지 않겠다.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라 겉에서 볼 때는 사람이 굉장히 옹졸하고 답답해 보이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. 근데 누구든지 내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맞닥뜨리면 사람은 다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내의 반응이에요.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내가 왜 혼자 열등감 폭발하고 난리냐. 또 한 가지는 진짜요. 왜 복을 걷어 차냐. 또 한째는 형부를 왜 질투하냐.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말 그대로 남편에게 했다의 한 표. 제가 볼 때는 이 말 한 것 같아요. 적어도 유사한 형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 내가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이거를 발현시켜서 그래, 외부로 얘기를 해버리면. 노출하면 이때 열등감의 버튼이 눌러지는 동시에 분노가 시작되는 겁니다. 내가 작아지는 거는 당연히 있지만 작아지는 걸 넘어서 이게 감정이 변화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누군가 그 버튼을 눌러줄 때인데 지금 제가 볼 땐 아내가 이 남편의 열등감의 버튼을 조금 누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답답함은 조금 들어갑니다.